김태현의 정치쇼. 세금 얘기 좀 해볼게요. 세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종부세 재검토 이 얘기 나왔거든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서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하겠다. 양도세율도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재산세랑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거를 살펴보겠다. 이건데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22일 날이 종부세 이제 과세가 될 거예요. 통지서가 날라오죠.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인가요? 이 납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대선 때가 되면 정당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그 세금 때문에 그 마그나 카르타니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권리장전이니 이 영국 역사 그다음에 보스턴 티파티 이런 거 다 세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물론 대상자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자인 노령층한테는 이제 상속이나 양도세 할 때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부과 유예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재산세랑 사실 이중과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상 재산권 그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사실 장기 보유한 그리고 소득이 따로 없는 노령층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종부세 통지와 그다음에 그 종부세를 납부할 시기가 다음 달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거의 뭐 서너 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폐지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폐지하겠다. 근데 이 종부세 성격이 지금 두 가지 얘기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하나는 지방세로 하겠다. 재산세로 통합하겠다. 하나는 말씀처럼 1가구 1주택은 뭐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 부과 대상자가 지금 한 6, 7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67% 정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 금액 받아둔 돈은 국세로 받아가지고 지방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남에서 거둔 돈을 그렇죠.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물론 서울은 지방세도 걷어가지고 50%는 나눠주고 있지만 각 다른 지자체는 지방세 같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재산세로 통합해버리면 서울에서 받은 돈은 서울에 쓰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받은 돈을 지방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어찌 보면 서울 강남에서 이 거둔 종부세를 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던 그 어찌 보면 그 세금의 이 부의 뭐 이렇게 공평이라 그럴까요? 분배 문제 이게 어쨌든 어긋나는 문제고 지금 그 다음에 이게 그동안 대상자가 사실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올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잡히냐 마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체감 못 하고 있어요. 양도세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 해요. 왜냐하면 팔 때 문제니까 안 팔면 되거든요. 근데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되면 느낍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이 종부세가 집값을 좀 하락시키는 데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말씀처럼 딱 부과될 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인 특징이 반문재인, 반민주당 정서에 올라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정서에 올라타고자 하는 건데 그동안도 다 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했지만 결국은 못했거든요. 약간 줄이는 건 있었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아마 성공하기 힘들 거다. 빈공짜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마 뭐 지금 이 법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점점점 아마 유지하자. 아니 지금 현재 상태 법이 나와 있어요. 쉽게 하면 시가를 표준화 하고 그다음에 부과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뭐 바꾸자 뭐 이건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화하자도 아니고 그냥 현재 일단 법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예정대로 시행한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 있어요. 얘기죠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 상승폭도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규정돼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노령층이 지금 대출을 내서 세금 내야 되거든요. 대출 내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연금 말고 이제 돈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강남에 사는 것뿐이고 연금 갖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출 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서 남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중 과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부세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거래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거래가 내려갈 거다.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인 얘기죠. 이게 뭐 말씀이 많죠. 뭐 세금 폭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대체로 시가 한 2, 30억 되면 종부세 1가구인 경우에 사축세 말 1가구인 경우에는 한 2, 300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뭐 대출까지 땡겨서 막 해야 될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나오는 걸 보자고. 다주택자들은 많이 나옵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인 경우는 뭐 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팔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1가구 1주택자들은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종부세 이거는 22일 날 부과되면 또 얘기를 해보자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문자가 들어오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다 문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수영님, 이두하 전 의원 하신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맞아요.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돼야 합니다 하셨고 2842님의 말씀은 우리 현극된 변호사 하신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종부세 폐지 이거 가능할까요? 빈공짜 공약이 되는 건 아니죠. 표현이 똑같아요. 자, 두 분을 응원하는 문자도 들어옵니다. 7419님. 현근택 변호사님이 열팬입니다.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으시나 봐요. 얼른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9942님. 그대를 읽어드릴게요. 두아리파 반갑습니다. 언제 고정하시나 기다렸으면요 하셨어요. 7419님하고 9942님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하고 이두하 전 의원 팬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커피 쿠폰 한 장씩 다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볼게요. 메타버스 타고 이제 지방 다니셨잖아요. 네네. 청년 세대 많이 만나셨어요. 부울경. 네. 보니까 부울경에 가서 MZ 세대를 만났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러 갔다. 그런 언론의 평가가 있는데 맞아요? 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일단 부울경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입장에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TK 지역은 좀 불리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부울경에서는 한 30대 후반 40% 정도 얻으면은 뭐 승리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부울경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2030 세대가 어찌 보면 약간 유동 굉장히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40, 50은 저희들이 이기고 있고 그다음에 60, 70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20, 30 아마 이번 유권자 수의 한 1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이죠 되게. 15%는 확실치 않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건 맞고 앞으로도 이런 주말에 전국 투어 다니는 정책은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4일인가요? 경남 거창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나쁜 언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뭐예요 작은 실천이? 이걸 갖고 마치 무슨 뭐 댓글 작업을 해달라 뭐 조작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댓글 작업 조작이 되려면 인위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가서 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뭐 하고 자발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저는 뭐 크라켓 저희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댓글이 보면 굉장히 저희들한테 안 좋아요. 네, 환경도 안 좋고 오히려 이번에 그 김혜경 여사 뉴스 퍼질 때도 보면 기사화는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퍼지고 또 댓글에 다 달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SNS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SNS인데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기사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됐는데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이 언론 환경이라든지 이 댓글 환경이라든지 되게 안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거 기계 좀 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이두하 변호사 전 의원은 할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네, 이거 이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그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상 여론 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마 메타버스 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서 시장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 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문제가 되고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댓글이 되게 안 좋은 게 달리신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사실 댓글 좋은 거 달릴 때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다가 그리고 댓글이 안 좋은 게 달리면 댓글이 좋은 게 달릴 땐 우리를 지지하는 댓글은 민심이고 우리를 비판하는 지지 댓글이 많으면 그거는 댓글 조작이고 이런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로남불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 댓글이 많이 달리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아 이게 민심인가 보다.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여론조사랑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댓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했었죠. 야당에선. 근데 이 언론관계법도 그렇게 강행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지금 이것도 민심이 아니라 댓글 조작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텔레그램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품는 게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닌가. 그 대선 후보의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고 지지자들이 당연히 뭐 좋아요 누를 수 있고 SNS에 글을 올릴 수 있죠. 아마 이번에 그 제가 보기에는 이 김혜경 여사 사건이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막 안 좋은 뉴스가 확 퍼지고 모든 국민들이 아니 오죽했으면 그 CCTV 사진이나 뭐 이거 녹음 공개했겠습니까? 반박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아니다 해명도 반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근데 이제 나쁜 언론 환경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제 진중권 작가가 한마디 하셨던데 뭐라고요? 뭐 나쁜 환경 왜 탓하냐 그러는데 저는 근데 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중권 작가가 솔직히 방송에 나가면 중립적인 패널 몫으로 거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측 인사로 안 나가요. 윤석열 측 인사로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3자처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 패널이나 윤석열 후보 옹호 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SNS 쓰는 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기울어져 있다. 오히려 이의제기하고 싶어요. 그분은 딱 야당 측 패널이나 윤석열 측 패널로 참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방송이나 그런 데 보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심각한 편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참 안타깝죠.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났을 때 생각나세요? 타이거 우즈 사고 나니까 그 구급 대원이나 아니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해줘요. 퍼스트 리스판드가 뭐였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관심사가 많으면 그 유명 정치인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타이거 우즈 같은 아주 그 셀럽이라 하더라도 그냥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급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웠던 건 어떤 게 있냐면 구급대원을 질책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하니까 그거 가짜 뉴스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로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구급대원 질책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그 구급대원을 질책한 지휘부한테 주의 조치를 취한대요. 그럼 그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짜 뉴스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이런 부분을 사실 그렇게 단정짓고 유리 분리로만 따질 건 아니다. 대선을 치르면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녹취록도 불가피해서 공개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 미국은 그렇게 저 많이 국민입니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신분도 안 밝히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거는 미국은 정말 모든 게 다 밝혀지고 프라이버시라는 특히 유명인들은 거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이 아들 딸이든 아니면 무슨 이런 게 무슨 뭐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모르지만 평소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잘 안 건드려요. 미국과 그런 면은 좀 다르다. 그럼 아팠다고 해서 어디에 때렸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아니라 어디를 뭐 때렸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사진을 다 찍어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진료기록 공고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다고 근데 봅니다. 이 기준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그렇게까지 기준이 안 돼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국민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거 참 대선 후보는 제가 보니까 애드립을 하면 안 돼. 요거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게 사실
거기다가 뭐 지역 뭐 비하다 뭐 야당 쪽에서 비판이 네. 많은데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은 뭡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뭐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젊은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이런 거죠. 사람이 없다. 졸업하도 다 서울로 가버리고 사람이 안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 발언 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산에 사람들이 안 남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재미 때문은 아니겠죠. 뭐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지방 소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만 해도 지금 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 나와서 제2도시가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보다 밀리는 거 아니냐 얘기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이거를 저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역의 사람들이 안 남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나온 건데 부산 재미없다, 뭐 부산 후지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나가는 한 얘기인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죽자고 덤벼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취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 매주 타는 그 이제 버스라고 뭐 얘기하시던데 이게 묻히고 지금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따옴표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 말이 이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쪽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게 소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선대위 지금 상임 고문이죠.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부산을 찾아서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다. 이거 따옴표입니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박재호 의원이 또 부산 시민들 한심스럽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게 막 다 줄 소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이재명 후보도 약간 되게 표현을 직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 재미없잖아. 뭐 전 동의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부산 재미없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오피스 누나 확 끄는 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되게 이게 아주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산 뭐 균형 발전이라고 하시는데 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서 재미없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부산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취지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근두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두하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